어제 새벽 2시 미국 증시 추이를 보면 갑자기 엄청난 매도 물량이 터져 나옵니다. 매스컴과 유튜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대체 새벽 2시에 무슨 태풍이 몰아쳤길래 증시가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현재 미국 직두 계좌는 3,200만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30% 수익률과 360만원 수익 중입니다. 현재 총 3,500만원 수익 중인 상황이며 약 2년 정도 장기 투자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볼 텐데요. 어제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가 바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CPI가 발표되고 나서 본장이 시작되었는데요. CPI는 예상치에 부합했다 보니 주식시장에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눈치 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어제 이 CPI 발표에 대해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공유드리면,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현재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즉 코어 CPI입니다. 코어 CPI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지수인데요. 다행히 이 코어 CPI는 예상치 그대로 발표가 되며 점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라는 것을 예상대로 보여주는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CPI 4년 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봐도 남세계 헤드라인 CPI부터 살펴보면 먼저 둔화를 보이다가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유가가 급등하며 잠시 반등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늘색의 코어 CPI를 보면 좀 더 늦게 둔화를 보이기 시작했고 아주 천천히 내려오는 듯 보이지만 현재까지도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CPI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역시나 주거비가 둔화되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근원 CPI 상승 비중의 대부분이 예상치보다 높았던 주거비 때문인데요. 이 주거비의 비중이 무려 40%나 되기 때문에 이 주거비의 둔화가 꼭 필요한 시점인데, 올해 초부터 계속 둔화된다, 곧 둔화된다 라는 얘기만 들려오고 있고 실제로 둔화되는 폭은 예상보다 매우 느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주거비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진로 임대료 지수를 봤을 때 이미 급격하게 둔화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주거비 역시 일단 고개를 숙인 모습입니다. 느리지만 천천히 둔화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마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주거비가 둔화를 보이지 않으면 최악으로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할 수 있고 경제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거비가 언제 잡힐지 우리는 그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준도 이 주거비가 둔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 즉 슈퍼코어 CPI를 중요하게 볼 것이다 라는 발언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슈퍼코어 CPI도 계속 체크를 해야 하는데요. 주거비를 제외한 슈퍼코어 CPI도 다행히 둔화를 보이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렇게 CPI 태풍에 대한 이벤트는 일단 무사히 한 고비를 넘겼는데, 어제 새벽 2시 미국 증시 추이를 보면 갑자기 엄청난 매도 물량이 터져 나옵니다. 매스컴과 유튜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대체 새벽 2시에 무슨 태풍이 몰아쳤길래 증시가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 걸까요? 바로 새벽 2시에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이전 입찰보다 훨씬 높게 낙찰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 장기채 인기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인기가 떨어진 장기채를 어쩔 수 없이 팔기 위해 더 높은 이율 가격에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체 어쨌다고 미국 증시가 급락하게 된 거냐? 이는 국채금리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국채금리의 상승은 미국 증시에는 현재 강한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새벽 2시 이 발표 이후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반대로 증시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겨우 CPI라는 태풍을 지나보냈는데 뒤이어 예상치 못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즉 마치 수많은 경우의 수처럼 우리의 예상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문구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확실한 결과를 원하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3년 뒤에 내 계좌는 안전할까? 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극소수 사람들은 올바른 마인드 세팅을 통해 의심, 불안감을 줄이고 용기를 가지고 시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의심과 불안감을 줄이고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기 위해선 예측이 아닌 대응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성공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말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측하려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란 주식시장 예측을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칙은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줄 웅줍이라는 투자 원칙입니다. 저와 함께 매수,
매도를 하셔도 되고 오즐 웅줍이라는 큰 틀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맞는 매수와 매도를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를 땐 계좌 상승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고 내려갔을 땐 용기를 내서 줍줍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나스닥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시 어느 정도 반등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줍줍하시라고 막 여러분들에게 소리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거의 5일, 6일 동안 상승만 했습니다. 이제 이럴 땐 잠깐 기다리는 겁니다. 웅덩이 매매법 기준으로 바라보자면 QQQ 기준 358달러까지는 떨어져야 122평선을 다시 찍게 되네요. 그 구간까지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웅줍은 이미 저기 보이는 8월 웅덩이와 얼마 전까지 보였던 9월 말 웅덩이, 저기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은 잠깐 다시 내려오길 기다리거나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무려 2달 동안 열심히 웅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소득과 저축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번 8월 그리고 9월에 웅덩이를 기회로 바라보고 비중을 좀 실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돈 약 3,500만원 정도를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제 소중한 돈을 이 주식시장이 떨어졌을 때 제 원칙을 가지고 웅줍이라는 대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량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정답을 말해주었죠. 즉 좋은 주식을 사고 시간을 활용해 가만히 냅두면 경제는 점점 성장하고 GDP도 점점 성장하면서 결국 주식시장과 주가 역시 상승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 대부분 당장 내일 눈앞의 나무만을 바라봅니다. 아주 작은 시각, 아주 작은 시야를 가지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오늘, 내일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사실 5년 뒤를 바라보고 내 돈을 넣는 것이 투자인데 우리는 당장 내일, 한 달 뒤를 바라보는 어찌 보면 투기와 같은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장기 투자자라면 매일 제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보면서 당연히 공부를 지속해 나가야겠지만 멀리 바라볼 줄 아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국의 경제, GDP는 산책 갈 때 중심을 잡고 길을 걷는 사람, 그리고 위아래 앞뒤 양옆으로 요동치는 주식시장은 마치 산책할 때 뛰어다니는 강아지라고 말이죠. 우리가 강아지 산책 코스를 정하고 나가면 우리는 그 길대로 움직이지만 강아지는 저쪽 나무에도 가서 냄새 맡고 저기 다른 강아지랑도 인사하러 달려가죠. 그러나 결국 주인을 따라오게 되어 있죠. 이게 미국의 경제 GDP와 그것을 따라가는 요동치는 주식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요동치는 주식시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웅덩이를 팠을 때 웅줍 분할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늘리고 누가 봐도 과할 정도로 올랐다 싶으면 그대로 관망하면서 월소득을 저축하거나 아니면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을 통해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늘려두는 겁니다. 자, 8월과 9월 웅덩이를 보면 누가 봐도 하단 추세선에 닿았죠? 더 떨어지더라도 이럴 때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에 몰빵 매수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한다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웅줍 분할 매수라기 때문에 더 떨어져도 그대로 더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웅덩이가 파일 때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더 큰 하락을 떠올리게 되며 더 큰 불안감을 가지고 매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폭락이 올 확률은 10번 중 단 한 번꼴이라고 하죠. 9번의 소중한 기회를 다 날리고 단 한 번의 폭풍을 피하는 것보다 단 한 번의 폭풍을 그대로 때려 맞으면서 9번의 기회를 살리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 그리고 수많은 성공한 장기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걸 버텨내질 못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마라 라고 강하게 조언해줍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자는 되고 싶지만 그 폭락을 버텨내고 싶진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극소수만 돈을 벌게 되며 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더러운 세상이 됩니다. 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는 버텨내기 때문에 그 대가를 얻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부자만 더 부자가 된다며 시기 질투를 하죠. 그 방법을 따라하면 되는데 대다수는 이 방법을 따라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주식 투자 공부를 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돈을 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제가 왜 대폭락을 버티자고 말씀드리냐면 과거 수많은 대폭락 사건들은 딱 10년만 버텨내면 몇 배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당연히 고통스럽겠지만 이걸 버텨내는 상위 0.1%가 부자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은 경기 침체로 대폭락이 찾아오면 결국 포기할 건가요? 아니면 몇 년이고 웅줍을 통해 부자로 점프할 건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